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계획 일을 하고 있는 30대 회사원입니다. 도시계획일이요? 예. 그게 무엇인가요? 눈에 보이는 모든 도시 공간에 대해서 관리하거나 새로 설계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공무원이에요? 아니요, 공무원은 아니고 설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인데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아파트예요, 여기가?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에너지 주택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로 에너지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량이랑 이제 소비량이 서로 일치해서 제로가 되는 건물을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고 하는데, 여기 주택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실증 사업으로 해가지고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만 이루어진 그 주택입니다. 아, 그럼 이건 민간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었고요. 소유하고 관리는 노원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거 형태는 전세 뭐 이런 건가요? 행복주택입니다. SH나 LH에서 하는 행복주택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행복주택의 운영을 노원구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한번 가면서 이 단지를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세요? 우선 지금 보고 계신 센터 위로 있는 게 이제 아파트 101동. 여기가 지금 이 아파트 단지예요? 네,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기가. 민간 아파트랑은 좀 다른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죠. 이제 디자인도 조금 다르기도 하고, 사실 안에 아파트 평면은 일반 뭐 임대주택이나 아파트랑 크게 다를 거는 없는데, 그거는 이따가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선생님은 여기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만 5년 넘었어요. 언제까지 더 사실 계획이신 건가요? 행복주택이 아이가 있으면은 10년까지 살 수 있고, 아이가 없으면 6년까지 살 수 있어요. 6년에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곧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연장이 안 돼요. 얼마로 지금 거주하고 있으신 건가요? 행복주택이 법적으로 주변 시세의 한 8, 90% 정도로 되기 때문에 1억 2천에 한 20만 원 정도 합니다. 원룸값인데요? 근데 여기 노원이 주변의 아파트들이 다 시세가 그 정도 했어요, 2017년에는. 6년 거주하신 분들은 곧 나가시고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겠네요. 예, 이미 대기가 많이 걸려 있어가지고 신규 모집은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대기가 대략 몇 명 있을까요? 거의 한 4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대기나 우리가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집 공고를 홍보를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꼭 들어오고 싶으시면은 항상 노원구청 홈페이지를 항상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 거기에 공지가 되나 보네요. 네, 당연히 공지를 하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죠. 아, 이게 지금 그 아파트 단지인가 맞습니다. 보네요. A, B, C동은 이제 아파트, 그리고 D동은 연립주택형, 그리고 E동이랑 F동은 합격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네. 단독주택인데 이제 2개 세대씩 들어가 있는 거고, G동이랑 H동은 아예 단독주택이에요. 와, 되게 괜찮다. 임대주택 하면 단지가 되게 썰렁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데 여기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덜하네요. 이제 우리나라 최초 1호의 에너지제로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좀 신경을 많이 쓰기는 했죠. 근데 사실 안에 들어가면 내부 마감은 뭐 솔직히 그렇게 엄청 고급은 아니고 그냥 딱 임대주택 수준이에요, 그냥. 아니, 6년 동안 잘 사시다가 이제 끝날 때 있어야 되니까. 아니 뭐 그냥 가감 없이 그냥 말씀드리는 거죠, 뭐. 좋은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로 에너지니까 아무래도 관리비 절감이 많이 되죠. 얼마나 절감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제로 에너지 실현은 못해요, 솔직히. 네. 지금 위에 보시면은 태양광 패널로 다 덮어놨잖아요, 그렇죠? 태양광 패널로 다 덮어놓은 거예요, 지붕도 그렇고. 여기서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로 이 안에 있는 모든 전기를 다 커버하지는 못해요, 솔직히. 태양광 효율이 1년 내내 일정하지가 않다 보니까 전체 소비량 대비 연평균 한 40% 정도 생산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한 달에 관리비 얼마 나오나요? 거의 반값. 모든 에너지 비용의 절반 정도 나오죠. 관리비로 한 7, 8만 원 내시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이 단점이 있어요. 또 세대수가 적어요. 여기가 120세대밖에 안 돼요. 보통 아파트 단지 하면 대단지를 많이 선호하잖아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 에너지를 쓰는 거 말고, 그러니까 아파트만의 관리비로 봤을 때는 다른 단지보다 월등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료랑 관리비랑 모두 합쳤을 때는 20, 30% 정도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에너지 제로라는 게 2050 이제 탄소 중립 목표도 실현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친환경 이런 게 이슈잖아요. 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이고, 다른 얘기 하나만 하자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2030년부터는 새로 짓는 모든 건물이 다 제로 에너지 인증이 의무화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첫 타자인 거죠. 여기만큼 엄청나게 제로 에너지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는 수준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공공건축물은 이미 의무 대상으로 적용이 돼 있어요, 지금. 아, 여기는 층이 낮은데 여기는 이제 연립주택. 연립주택이 뭐예요?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4층의 아파트를 이제 연립주택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4층 이상이기 때문에 예. 아파트라고 구분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3층이다 보니까 연립주택이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내부 구조는 다 똑같다. 조금 다르기는 해요. 여긴 2베이, 또 여긴 3베이예요. 평면이 좀 더 좋은 편이죠. 여긴 또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인데 2세대가 붙어있는 합격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예쁘다. 여기가 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전 조용하니. 근데 단점이 있어요. 1, 2층이 한 세대예요. 2개 세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왼쪽 한 세대, 오른쪽 한 세대 해가지고 총 2세대가 있는 거고, 한 집이 2개 층으로 있는 거죠, 집 하나가. 여기가 이제 그냥 단순히 평면만 봤을 때는 여기가 선호도가 좀 더 높죠. 또 여기는 아예 그냥 한 동만 있는 단독주택이고, 여기는 전용 59제곱미터예요. 59제곱미터인데 2층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2층에 방 2개 있고 1층에 방 하나 있고 이렇게. 여기를 아파트랑 또 떨어져 있고 살기도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임대료가 조금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주로 이제 구청에서 별도로 모집한 이제 활동가 세대, 행복주택 유형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에너지 제로 주택의 이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마을 활동가 개념의 세대고요. 아니, 이게 지금 행복주택인 거잖아요. 예. 앞에 이렇게 자기만의 데크에 테라스가 있고, 너무 괜찮은데? 그렇죠. 이렇게 단순하게 봤을 때는 되게 좋은데 막상 거주를 해보면 단점도 분명히 있죠. 단점은 도대체 뭐예요? 그 제로 에너지 빌딩 기술이 아직 완전하지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일조를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단지가 전부 다 정남향이에요, 보면은. 정남향인데 아무래도 일조를 많이 받는 거는 앞에가 뻥 뚫려 있는 맨 앞동이 제일 유리하겠죠. 그렇죠. 이런 앞동이. 이런 데들은 지금 딱 봐도 보시면 여기 그늘져가지고 지금 해가 안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해가 지금 안 들어와. 그래서 여기가 겨울에 아파트보다 훨씬 추워요. 해를 못 받으면 좀 타격이 커요, 제로 에너지 주택은. 뭐야? TV로셀 광고도 찍었어? 아정당? 인터넷 가입 업계 1등? 뭐 매년 4만 명 이상이 가입을 하고 있다고? 47만 원까지 준다고? 정수기? 그럼 얼마 준 거야? 77만 원? 이거 유튜브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여보, 우리 아정당 한번 빨리 가보자. 인터넷 가입, 휴대폰, 가전 렌탈 업계 대한민국 1등 아정당은 매년 4만 명 이상의 고객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인터넷 가입 이동만 하셔도 47만 원을 당일 현금 지급하고 추가로 정수기 같은 작은 가전 하나만 추가하시면 최대 77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정당 공식 유튜브를 구독만 해도 매달 최신형 휴대폰을 증정하는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야, 여긴가 보네요. 예, 여기가 체험주택이고.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모델이구나. 야, 문이 생각보다 무거운데요? 이게 이제 제로 에너지 기술 중에 하나인데 고기밀 창호 중에 하나라고 해가지고 안에 있는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이 조금 두껍고. 이렇게 하면 외풍이나 이런 거 들어오는 게 차단이 되는 건가요? 예, 아주 성능이 좋은 문이에요. 근데 정말 큰 단점이 있어요. 왜요? 결로. 안과 밖의 온도 차이 때문에 한겨울에는 엄청나게 물이 맺혀요. 결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기나 통풍을 해야 되잖아요. 환기나 통풍을 매 시간마다 하게 되면 집의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집이 또 추워지잖아요. 도어락 같은 경우도 잘 망가져요, 되게. 왜냐면 결로 때문에 안에 물이 맺히거든요. 그래서 도어락도 자주 망가져요. 아파트는 이제 그나마 복도가 막혀 있으니까 도어락이 망가지는 일은 거의 없는데, 근데 입주 초창기 때는 복도가 다 뚫려 있었어요. 이거 해결을 못 해가지고 복도에다 창호를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기술이 좀 부족한가 봐요. 여기 한번 집을 보도록 할게요. 야, 여기가 실제로 내부도 이렇게 생긴 거죠? 큰 구조는 똑같고 세대 구획만 실제 주택이랑 다른 거고. 복층으로 되어 있나 봐요. 네, 복층 한 2층입니다. 2층. 법적으로도 2층입니다. 2층 집이라는 거죠? 2층 집이에요. 예. 저쪽에 단지 안에 있는 거는 1층은 그대로고 2층에 방이 구획이 돼 있는데 여기 2층은 아마 구획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거실이랑 주방 해가지고 쓰는 거죠. 이 건물에 특별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특별한 점이 이제 이런 창호들 있잖아요. 일반적인 주택에서 쓰는 창호랑 좀 달라요. 왜요? 똑같은 것 같은데요? 고기밀 창호라고 해가지고 외풍이나 열 차단이나 이런 게 일반 창호보다 훨씬 뛰어나요. 공사비가 꽤 많이 들어갔어요. 이런 고기밀 창호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걸 썼기 때문에 네. 공사비가 많이 들었다는 그렇죠. 거네요. 근데 창호는 좋은 걸 썼지만 주방 마감 이런 거는 그냥 임대주택 수준입니다. 똑같은데 창호에 힘을 좀 많이 쓴 거네요. 창호도 그렇고 많은 기술들이 들어갔어요. 인덕션이잖아요. 인덕션을 쓸 수밖에 없는 게 화석연료가 아예 안 들어와요, 단지에. 그래서 가스가 없어요. 인덕션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그럼 보일러는 가스 아닌가요? 냉난방을 어떻게 하냐면은 지열 냉난방이라는 거를 해요. 아마 위에 이제 지열 냉난방 설명하는 자료가 아마 있을 거예요. 위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블라인드 또 소개시켜 드려야지. 이 블라인드가 길게 누르면 이제 올라가고 반대로 길게 누르면 또 내려가는데, 에너지 제로 주택이 전부 정남향이니까 하루 종일 해를 받으면은 보일러를 떼지 않아도 열을 가둬요. 낮에 햇빛 열로 데펴지죠. 저녁에 이거 블라인드를 내려놓으면 열이 안 빠져나가요. 열이 밖으로 안 빠져나가니까 보일러를 많이 안 틀어도 되는 게 좋은 점. 그 정도로 따뜻해요? 네, 엄청 따뜻해요. 특히 이제 백일동 같은 경우는 해를 100% 완전히 받거든요. 해를 온전히 다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밤중에 보일러를 아예 안 떼도 집 실내 온도가 한 23, 24도 정도 돼요. 그 대신 이제 여름엔 또 엄청 뜨거울 거잖아요. 네. 블라인드로 여름에 또 가려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햇빛이 반사가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여름엔 또 해를 안 받고, 블라인드를 내려놓고 냉방을 안 틀면은 집의 온도가 한 29도 정도 돼요. 그럼 덥잖아요. 냉방을 틀어줘요, 또 중앙 냉방으로. 여기는 에어컨이 따로 없어요? 에어컨 따로 없어요. 에어컨이 따로 없어도 실내 온도가 26도를 유지를 하게 중앙
중앙에 지열 냉방을 틀어주는데 그걸로 부족한 사람들이 이제 에어컨 놓고 쓰죠. 저희 집도 에어컨 놓고 써요. 아, 설치는 따로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설치는 따로 해도 돼요. 예. 지금 말씀드린 냉방이랑 난방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 여기가 지금 하나 튀어져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가 방이 두 개가 있다. 네. 이거죠? 화장실이? 위에 하나 밑에 하나도 있고. 아, 괜찮다. 지열냉 난방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잖아요. 근데 땅을 한 150에서 200m까지 파면은 거기는 온도가 일정해요. 17도, 18도로 1년 내내 일정해요. 거기에 있는 온도로 끌어올려가지고 바깥에 있는 온도하고 열 교환을 해가지고 여름에는 그 기술로 이제 냉방을 하고 겨울에는 그 기술로 급탕이랑 난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 비싸요. 근데 그 기술이 엄청 비싸고 효율이 좀 떨어져요. 요새 새로 짓는 제로 에너지 빌딩에서는 좀 지향하는 추세고 여기는 이제 초창기 제로 에너지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지열 냉난방을 하고 땅속 깊숙이서 열을 뽑아오는 그게 이제 다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 비용은 하나도 안 들고 전기세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비용이. 지금 여기가 진짜 괜찮다고 느끼는 게 지금 외부 온도가 11도거든요? 근데 여기 실내 온도가 18.8도예요.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게 돼 있어요. 선생님, 여기가 좀 궁금했던 게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이 네. 대로변에 있잖아요. 외부로부터 소음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는데. 맞아요. 그게 단점이에요. 굉장히 성능이 좋은 창호여서 그래도 소음이 어느 정도 차단은 되는데 그래도 있어요. 하루 종일 해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지여야 되는데 그런 입지가 사실 대로변밖에 없잖아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제로 에너지 기술을 완전히 구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긴 해요. 이게 이제 그런 시도 중에 하나인 거고 에너지 비용이 절약이 되니까 그걸로 뭐 주거 복지한다 약간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는 뭐 에너지 제로 주택이 적용된 게 없나요? 아, 화장실은 뭐 화장실은 딱히 없습니다. 아파트 화장실이랑 그냥 구조는 똑같네요. 네, 똑같아요. 예. 저 항상 궁금했던 게 이렇게 주택에 테라스가 있으면 어떤 느낌입니까? 저는 솔직히 1년에 한 2번 나갈까 말까예요. 막상 있어도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여기 청소하기도 귀찮고 테라스가 좀 활용도가 떨어지는 게 일단 밖에가 시끄러우니까 테라스에서 뭘 하고 싶어도 공간이 좀 애매하죠. 보시면은 생각보다 작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저 아파트 세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에어컨 실외기를 놔요. 이게 다 지금 그 태양열 그거인 거죠? 예, 태양열판이에요 이게 다. 벽면에다 다 이렇게 붙여버렸네요. 사실 다다익선이죠. 이게 많을수록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생산이 되니까. 아, 실제로 이렇게 건물 외벽에 이렇게 붙여져 있구나. 이걸 보면 약간 우려되는 게 네. 태풍이 갑자기 닥치거나 하면 이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은 있는데 그런 건 없나요? 저도 그런 게 많이 우려스러웠는데 5년 동안 살면서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태양열판이 좀 망가져가지고 좀 자주 고치기는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사실 저는 개인 의견인데 태양열판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태양열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제 그런 논란이나 이슈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효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이걸 잘하세요? 저는 직업이 도시계획하니까 얕고 넓게 알아야 돼요. 이제 집은 못 보여줬지만 그래도 산 단지나 이런 거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마지막으로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뭐 특별하게 큰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소개를 시켜드린 건 아니고 그냥 뭐 요런 곳도 있구나 그냥 요 정도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행복주택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아파트 이사 가시는데 또 좋은 또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러셀입니다. 이번 컨텐츠 영상으로만 보여주면 정확히 이 주택은 어떤 건지 좀 시청자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영상 뒷부분에 이제 설명식으로 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행복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추진된 사업이에요. 사업자는 이제 국토교통부이고 이제 시행을 LH나 SH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임대주택의 하위 개념이라 보시면 되는데 청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 소규모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행복주택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했으니까 에너지 제로 주택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이지센터에 들어와 보니까 공지사항에 2021년도에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안내 공고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들어가서 PDF로 받았습니다.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이라 되어 있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2021년 2월달로 되어 있네요. 아까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신혼부부가 최대 6년 그리고 아이가 있을 경우 10년까지 살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당장은 나오지 않겠다. 그렇지만 이걸 왜 봐야 되냐? 우리가 다음에 나왔을 때 미리 알고 있으면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보면서 이 공고문을 보는 법을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주소는 이렇게 한글 비속로 97 중계역 쪽에 있죠. 그 다음에 이 행복주택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보는 것처럼 국토교통부 R&D 연구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국내 최초 에너지 제로 주택입니다. 출연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공급 개요를 봤을 때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의 개념이 뭐냐?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도 있는데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걸 꼭 참고해 주시면 되고 또 여기서 참고해야 될 게 이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파트
그리고 연립주택, 그리고 합벽주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임대 조건 중에 어떤 게 나오는 거예요? 아파트 중에 39타입이 6개 공가가 나올 예정이고 60명을 모으겠다. 49타입에 4개가 공가이며 40명을 모으겠다. 아까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출연자분이 대기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나요? 물어봤을 때 얼마랬죠? 한 40명 정도 랬잖아요. 여기 나온 것처럼 40명 정도 모집을 한다. 즉 예비 입주자에 당첨이 됐다 해도 저는 예비 순번을 받아서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임대 조건은 금액이 나와 있네요. 총 7,500만원, 9,600만원, 9,300만원, 1억 1,40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략 보면 28만원에서 42만원까지 되어 있고 전환 가능 보증 금액이라고 해서 내가 최대 보증금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2억 8천만원까지 높일 수도 있고 아니면 3,700만원까지 낮출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 월 임대료는 14만원 또는 40만원 보증금을 높이면 높일수록 월세는 내려갈 것이고 또 보증금을 낮출수록 월세는 올라간다. 이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주 후에 월 임대료의 임대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연 1회 전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내 상황에 맞춰서 연 1회 정도 변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금액 공고를 통해서 계약자의 입주 지정 기간은 계약 체결 기간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90일 이내에는 들어가야만 한다. 안 그랬을 경우에는 탈락되겠죠. 그리고 여기 또 보는 것처럼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인데 자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신청 자격 중 예비 신혼부부자는 무주택자 그리고 신혼부부 계층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이 신청 가능하다.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이것도 눈에 띄는 조건이네요. 남편과 아내 둘 중 한 명만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신혼부부 계층 신청 자격인데 이것도 좀 중요하죠. 아까 이 주택은 행복주택으로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신혼부부만 신청이 가능한 곳인데 월 평균 소득 기준이라 해서 가구 원수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네요.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금액도 알았어. 그리고 주택이 어떻게 나온지도 알았어.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신혼부부가 다 신청을 했을 때 이 우선 공급 대상자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일반 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순위,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더불어 갖춘 사람에게 우선 공급이 되겠다라는 거죠.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반 공급 대상자로 전환됩니다. 라는 겁니다. 1순위가 뭐냐? 행복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노원구에 거주하는 자. 주민등록상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 1순위 자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2순위는 뭐냐? 노원구 외에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노원구 주민이 아닌 관악구 주민이나 동작구 주민, 강남구 주민은 2순위가 된다는 거죠. 배점이 또 있는데 여기서 노원구 거주 기간으로 봤을 때 10년 이상이면 3점,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면 2점, 5년 미만이면 1점이라는 거고 또 세자녀면 3점이 플러스 추가되는 거고 자녀가 1명이면 1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죠? 내가 행복주택이 위치한 노원구에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가 1순위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행복주택의 혜택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가실 거잖아요. 그럼 과연 내가 노원구에 있지 않으면 과연 될까요? 좀 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미리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경쟁시 입주자 선정 기준인데 우선 공급 1순위로 먼저 본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배점을 보는 거죠. 즉 노원구에 살면서 노원구에 10년 이상 살고 자녀가 3명 이상 있다. 그럼 상당히 유리하겠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거주 기간 배점이 높은 자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자녀수 배점 높은 자, 그 다음에 월 평균 소득 적은 자, 나한테 올 확률은 되게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선 공급에서 미달이 났을 경우에 이제 일반 공급으로 가겠죠. 일반 공급 순위, 그 다음에 추첨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공고문이 되게 많아요. 17장이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만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이 신청 방법에 따라서 이 일정에 맞춰서 이 등기우편을 보내는 주소에 발송을 하면 신청이 되는 거고 노원환경재단 홈페이지나 노원구청 홈페이지에서 2개월 이내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은 추후 통지가 된다는 거죠. 즉 내가 여기 행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냐 아니냐 이것만 보시면 되고 맞을 경우에 이제 한 번 정도는 신청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죠. 자 여기서 또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분들이 있을 텐데 1번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2번 신청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한다. 신청자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세대별 주민등록부에 등재된 자가 무주택자여야 된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 제로주택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지센터에 가셔가지고 공고문을 한번 좀 읽어보시고 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행복주택이나 뭐 국민임대주택이 나왔을 경우에 공고문에서 봐야 될 게 뭔지 이것만 딱 보시고 신청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주거비에 절약을 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좋은 또 컨텐츠를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